9월 21일이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지금 오전 8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후 6시,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에 이번 주 장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금요일 차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NWOG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어질 때 그때 이제 NWOG가 어느 방향으로 생기느냐. 그러니까 플러스로 생길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NWOG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세션, 런던 세션 지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NWOG의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월요일에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구간이나 또 이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금요일 날 장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오후 6시에 장이 시작되니까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좀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전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간 전망도 하지만 우리 텔레그램, 그 디스코드 채널,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일간 전망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뉴욕 프리마켓 이제 전후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그때 이제 지난 밤새 어떻게 됐나, 그래서 오버나잇 마켓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주요한 포인트들. 그래서 제가 ICT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이제 KRP, Key Reference Point라고 했죠. 그래서 중요한 지점들,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주요 참조점들,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기 전에, 뉴욕 오픈 전에 이렇게 딱 짚어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전망은 이제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시장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하게 움직일 거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제 주요 참조점들은 이번 주간에는 여기일 겁니다라고 이제 짚어드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입을 위한 뭐 그 설명이라기보다는 전체 시장 구조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여러분이 스윙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진입하고 나서 이제 며칠 혹은 몇 주씩 이렇게 쭉 끌고 가시는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주간 차트, 그 다음에 또 그 일간 차트, 4시간 차트,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주요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고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단 데이 트레이딩,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실제 진입하는 이제 5분 차트 혹은 1분 차트, 뭐 좀 더 길게 보면 15분 차트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좁혀 들어가서 일간 전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번 주간 전체를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왼쪽이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게 주간 차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1시간 차트입니다. 일단 주간 차트부터 보죠. 우리는 이제 주간 전망할 때마다 항상 주간 차트부터 시작해서 주간, 일간, 그 다음에 H4, 그다음에 H1 이 정도까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주간 차트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주요한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올타임 하이가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주, 그 다음에 3주 연속으로 큰 폭의 상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 상황에서는 항상 트레이딩 설계가 쉽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 위쪽이 무주공산이에요. 이 위쪽에 뭐가 기준이 없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리는 게 이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줄을 설 때도 기준이 정확해야지 거기에 맞춰서 줄을 똑바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트레이딩 할 때도 항상 기준점이 중요한데 올타임 하이 상황에서는 어딘가 우리가 딛고 기준점으로 삼을 곳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덱스를 우리가 보죠. NQ나 ES나 YM이나 이런 건 이제 인덱스잖아요. 이제 인덱스는 보통 이제 달러,
그 DXY죠. 달러 지표와는 이제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면 인덱스는 올라가고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는 떨어지고 이제 혹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트 외에 인덱스가 이제 올타임 하이 이렇게 갱신하는 와중에는 DXY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달러 지표를 보면서 이제 달러 지표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달러 지표는 이게 위쪽으로 인덱스가 상승할 때 달러는 아래쪽에서 이제 어떤 기준점들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DXY 그 달러 지표를 함께 보는 시기인데 뭐 절대적이진 않고요. 이제 참조 정도 하는 거죠. 뭐 달러가 내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인덱스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쭉 크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저는 이제 달러 지표를 좀 참조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지금 이런 그 올타임 하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마 이 올타임 하이를 우리가 고려해서 트레이딩을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3주 그 전주를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전체 상승 흐름이 있다가 이렇게 되돌림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했죠. 그러니까 3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되돌림이 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 되돌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한다면 어떻게 상승할까 하는 걸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저희가 9월 중순이 지나고 이제 10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 10월, 11월 이제 그때 조금 주춤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 아는 유명한 크리스마스 랠리라고 있죠. 크리스마스 근처에 가서 시장이 마지막을 향해서 확 달리는 이제 그런 상승하는 이제 그런 랠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대충 패턴이 그러니까 1년으로 놓고 보자면 아직은 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올타임 하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약간 그 기준점을 찾지 못하고 눈에 이렇게 안대하고 트레이딩하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수익을 올리는 트레이딩을 못하느냐?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바이어스를 이제 그 상승 쪽으로 두고 여러분이 이제 바이어로 참여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제 생각에는 한 60, 70% 정도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되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확실한 이제 전환점이 나오기 전까지 또 진입할 기회가 있으면 이제 셀러로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한 30% 그래서 한 70대 30 혹은 60대 40 정도로 바이어와 셀러, 바이 포지션과 셀 포지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트레이딩을 설계하시면 아마 크게 실수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간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지난 주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 주간이죠. 그 가지를 보면 여기 사이에 이제 이렇게 페어 밸류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페어 밸류 갭이죠.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꼬리는 이쪽에 여기 이 부분에 있는데 꼬리는 이제 여기인데 이 처음 지지난 주간의 끝이 여기였죠. 그러니까 꼬리가 여기였죠. 근데 요 캔들하고 이 캔들하고 사이에 보시면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종가죠. 종가가 얼마였냐? 24350.75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난주 오픈은 24353이었습니다. 제 NQ 차트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디로 갭이 생겼죠. 그래서 주간 차트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이제 이거를 뭐 일간 혹은 뭐 1분 차트까지 내려오면 좀 큰 갭이 되죠.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디까지 포함하는 익스텐디드 정의로 보면 확장된 정의로 보면 페어 밸류 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어 밸류 갭이 일단 이제 주간 페어 밸류 갭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이번 주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페어 밸류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일단 균형이 좀 깨어져 있다. 또 불균형 구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 주간 이 상향 페어 밸류 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여기 이제 일단 균형을 잡아 놓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을 할 것인지 이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레그에서, 그러니까 주문 흐름에서 여기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주문 흐름에서 현재는 이 페어 밸류 갭, 상향 페어 밸류 갭,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주문 흐름이 유효한 주문 흐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페어 밸류 갭이 중간에 있는 주문 흐름은 유효한 흐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이 페어 밸류 갭을 놓고 이제 주 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쪽을 향해서 가격이 내려오는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강하게 좀 나타나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어느 정도 약간의 되돌림 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으로 두면서 이걸 그냥 놔두고 올라가느냐 하는 것들을 좀 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 차트에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페어 밸류 갭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주문 흐름 레그의 중간 부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주간 차트에서는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간 차트 요 페어 밸류 갭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차트로 한번 내려가 보죠. 일간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노란색으로 테두리 두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아까 이 주간 차트의 페어 밸류 갭입니다. 이 주간 차트 페어 밸류 갭을 일간 차트에도 그대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전체 주문 흐름에서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제가 피보나치 툴로 표시를 해보면 중간 지점이 여기가 되죠. 중간 지점 약간 위쪽에 지금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있고 그 아래로 불균형 구간이 있는가 보면 현재는 불균형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쭉 아래쪽은 전체 바이어와 셀러들이 전체 균형을 다 맞추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간 페어 밸류 갭이 지금 제일 우리가 참조해야 되는 중요한 참조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으로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이 일간 페어 밸류 갭이 나오죠. 일간 페어 밸류 갭도 굉장히 중요한 페어 밸류 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일간 페어 밸류 갭을 여기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일간 페어 밸류 갭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이게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 수, 목, 금 가면서 이 금요일에서 화요일까지 이제 월요일날 이제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페어 밸류 갭, 일간 페어 밸류 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FMC가 있었던 이제 수요일날 꼬리를 아래로 내리면서 이 아래쪽에 이 상향 페어 밸류 갭, 일간 페어 밸류 갭이죠. 일간 페어 밸류 갭 아래까지 내려가면서 마치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여기서 이제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 놓고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것처럼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거는 페이크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가격을 내리면서 이 뭐라 그러죠? 매니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움직이려고 했던 움직임들,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금요일에 올타임 하이를 다시 갱신하면서 장이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일간 페어 밸류 갭은 가격이 아래까지 내려왔었지만 이 아래를 돌파하지 못하고 리스펙하면서 위로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은 현재 고확률 페어 밸류 갭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 고확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일간 페어 밸류 갭을 리스펙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이 페어 밸류 갭을 뚫고 가격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뚫고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이 하향 흐름이 이제 강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향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림이 나오면서 올타임 하이를 당시 갱신하고 가는 그림,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여기 이제 주간 페어 밸류 갭입니다.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은 일간 상향 페어 밸류 갭보다 랭크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훨씬 더 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일간 페어 밸류 갭을 뚫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페어 밸류 갭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일간 페어 밸류 갭 뚫고 내려왔다고 해서 이제는 하향이구나, 이제는 셀러로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아래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 페어 밸류 갭의 아래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주간 페어 밸류 갭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주간 페어 밸류 갭까지 뚫고 내려간다면, 그게 뭐 이번 주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제 이 중간 지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디스카운트 존을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OTE 존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OTE 존인데, 이 OTE 존을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가격이 여기 첫 번째로 일간 페어 밸류 갭 디스리스펙하고, 그 다음에 주간 페어 밸류 갭 반전시키면서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한 이렇게 이제 상향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나온다면 이 주문 흐름 전체가 이제 좀 더 확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OTE 존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중간 포인트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트레이딩을 준비를 해야 될 테니까 이제 주중에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일간 상향 페어 밸류 갭, 그 다음에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연달아 지금 나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격이 되돌림이 주 초부터 나온다면 이 일간 페어 밸류 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간 페어 밸류 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간 페어 밸류 갭까지 봤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주간, 일간까지? 잘 이해되세요? 네, 오른쪽은 H1, 그 1시간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면서 이렇게 큰 그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주간 타임 프레임이나 일간 타임 프레임은 우리가 뭐 진입하는데 직접 쓰이지는 않지만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자석 역할 내지는 굉장히 강력한 스프링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간 전망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이해되셨으니까 이제는 H4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 주간의 H4 차트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H4 차트를 보면서 많은 이제 그 트레이딩 좋은 설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올라가는 그림에 우리가 여기에 그린 거는 여기에 이제 OTE 존 만들었고 올라가는 이제 그림이었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에 일간 차트 있고, 이 주간 상향 페어 밸류 갭 있고, 그 위쪽에 일간 상향 페어 밸류 갭이 지금 있는 거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H4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주간부터 이렇게 지난 주간에 이렇게 쭉 상향했던 흐름을 보시면 이제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시장이 움직일 때 가능하면 불균형 구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목요일과 금요일을 한번 보세요. 목요일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지금 2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런던 세션의 그 캔들이고요. 보이시죠? 런던 세션의 캔들이 요거고요. 런던 세션. 그 다음에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만들어 놓은 캔들, 뉴욕 오전 시간에 포함된 캔들이 이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뉴욕 오후 시간, 2시부터 6시까지 만들어 놓은 캔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2시부터 5시까지 요거고, 그 전에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캔들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시간이 뉴욕 오전 시간이니까 보통은 이제 이 10시 캔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ICT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뉴욕 타임 킬존이다라고 부르면 바로 이 10시부터 11시까지 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10시부터 11시에 가장 중요한 움직임들이 나오고요. 또 그 중요한 움직임이 이제 큰 폭으로 확장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확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그 accumulation, 이렇게 축적되는 단계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속이는 단계, 매니플레이션 단계에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확장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적이 어딘가 보고
보고 그 다음에 속이는 매니플레이션 단계가 어디에 나왔는가, 조작 단계가 어디에 나왔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이 끝나고 시장 구조가 전환되어지면서 이제 확장이 일어날 때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확장이 언제 일어나냐? 대부분 이 10시 캔들에 일어납니다. 10시 캔들. 이 캔들 10시 캔들이고 이 캔들 10시 캔들이죠. 대부분 이 10시 캔들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했던 거 여러분 한번 통계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 10시에서부터 11시 혹은 10시에서부터 11시에 만들어 놓은 구조를 통해서 들어가서 진입해서 런치 세션 전까지 아마 들어가는 그런 이제 트레이딩 빈도수가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때 이제 이 분배의 페이즈가 시작이 되고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랬죠. 지난주에도 보시면 여기에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의 캔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시 캔들이 나오는데 시장이 만약에 지금 여기 이걸 보세요. 여기가 이제 끝이 여기였죠. 끝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캔들의 마지막이 어디였나요? 마지막이 여기였죠. 마지막이 여기였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캔들의 오픈이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다음 캔들의 오픈이 여기였습니다.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다음 캔들의 오픈이 여기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 가격이 상승하는 그림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캔들이 그려질 때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이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은 지금 페어밸류 갭이 여기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어밸류 갭이 나오죠. 여기 끝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 이 캔들의 6시부터 10시까지 캔들의 끝점이다 라고 부른다면 여기에 페어밸류 갭이 나오겠죠. 여기 이해 가시죠? 페어밸류 갭을 만드는 구조예요. 4시간 캔들로 보자면.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페어밸류 갭을 만들지 않으려고 뭘 합니까? 이 꼬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끝점이 여기였잖아요. 지워볼게요. 끝점이 여기였고 시작점이 여기였잖아요. 시작점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캔들의 끝점이 여기였어요. 클로즈가 여기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충분히 뭐 여기 이만큼은 아니라도 한 절반이라도 페어밸류 갭이 생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격을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페어밸류 갭을 없애버리고 지금 올라가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데 그 immediate rebalance예요. 즉각적으로 이 가격의 재균형을 맞추는 거죠. immediate 즉각 그 다음에 rebalance 가격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여기 균형이 깨진 상태로 갈 거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알고리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빨리 균형을 맞춰 버리고 그 다음에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사이에 우리한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요일 트레이딩이 좋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트레이딩이 좋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에서 끝이 어딥니까? 여기에서 끝이 지금 여기죠. 여기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캔들의 시작이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페어밸류 갭이 생길 가능성이 생겨버렸죠.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이 페어밸류 갭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을 아래로 일단 끌어내립니다. 여기서부터 가격을 끌어내려요. 어디까지 끌어내려요? 페어밸류 갭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갭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가격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급하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급하게 내려오고 급하게 올라가요. 요게 지금 몇 시 캔들이에요? 이게 바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캔들입니다. 요때 바로 이 급한 시장 구조 전환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움직여요? 여기 아래에 깨어져 있는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건 바이어와 셀러 사이의 균형이에요. 균형 맞추고 그 다음에 확 올라가죠. 바로 이때 우리가 진입할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좋은 트레이딩의 그 기회가 나왔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도 이런 immediate rebalance, 줄여서 IR이라고 부를게요. IR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도 IR이 나왔죠. 이때가 이제 우리한테 이런 트레이딩의 기회를 주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목요일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페어밸류 갭 외에는 지금 이 위쪽으로 지나면서 페어밸류 갭이 나오질 않았죠. 여기도 리밸런스 됐고 여기도 리밸런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어밸류 갭이 여기 한 개만 만든 상태에서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균형이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을 이번 주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H4 캔들의 IR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갭을 지금 남겨놓고 올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빨리 내려와서 이걸 균형을 다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가려고 하느냐, 요걸 빨리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우리 그 작은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15분이든 그 다음에 5분이든 1분이든 타임 프레임에서 여러분이 캐치하실 수 있으면 트레이딩 기회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현명하게 찾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IR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건 이제 주간 전망이니까 여러분한테 길게 이거에 집중해서 제가 뭐 예를 더 설명드리면서 하기는 좀 어렵고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요것만 가지고 뭐 워크숍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또 디스코드에서 여러분 질문 해결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루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이런 식의 이 트레이딩이 나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IR? 네, Immediate Rebalance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면 이렇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균형을 다시 빨리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트레이딩에서 쓰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차트에서는 마치 지도처럼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15분 차트로 들어가면서 이제 트레이딩 설계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주에 여러분 트레이딩 하신 거 보면요. 이걸 모르고 그냥 하셨지만, 잘들 하셨어요. 예, 그걸 몰랐지만, 실제로 이제 이 15분 타임 프레임이나 이 아래쪽에 이제 그 타임 프레임에서 여러분 캐치하실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있으세요. 그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죠? 이유가 다 있어요. 시장의 움직임은.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따라서 트레이딩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의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우고 공부한 거를 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뭐 제가 천재라서 혹은 제가 감이 좋아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제가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전수가 가능한 겁니다. 전수가 불가능하다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잘하니까 그냥 여러분은 나만 따라오면 돼. 그리고 저는 이제 리딩밤 운영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또 이 길로 가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방향과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고 또 여러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시간 차트에서 보시면 현재로서는 이제 금요일에 만든 요 페어밸류 갭, 금요일에 만든 이 범위가 거래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금요일의 저점에서부터 금요일의 고점까지를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금요일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이제 1시간 차트가 나오죠. 오른쪽에 이제 1시간 차트가 나오는데 이 1시간 차트로 보시면 지금 이 1시간 차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페어밸류 갭이 있고 지금 이렇게 쭉 그림을 크게 그렸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서 1시간 차트로 이제 좁혀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 금요일 저점이 여기고요. 금요일 저점이 여기고 금요일 고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요 금요일 저점에서 고점 사이에 중간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장이 열리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그 전날에 저점과 고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전날의 저점과 고점은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 전날에 금요일에 월요일이니까 이제 전날이 아니라 금요일이 되는 거죠. 그 전 거래일이죠. 전 거래일의 저점이 어디냐? 런던 세션의 저점이 전 거래일의 고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은 여기였고, 고점은 어디냐? 런던 세션 지나고 이제 뉴욕 오후 세션까지 왔을 때, 뉴욕 오후 세션의 고점이 이 금요일 고점이 됐던 거죠. 전 거래일 고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저점에서부터 여기 고점까지를 쭉 연결을 해서 피보나치 툴로 연결해 가지고 보면 중간 지점이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그 매매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물건이 싸면
그때 사죠. 그리고 물건이 비싸면 어때요? 샀던 거를 그때 팔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싼 값에 사서 비싼 걸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시장도. 지금 현재 시장이 프리미엄 존에 있어요. 올타임 하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로 더 뚫고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존을 확장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여기서 프리미엄 존에서 대부분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이어들이, 그 스마트 머니가 지금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바로 이 디스카운트 존까지 끌고 내려옵니다. 디스카운트 존까지 끌고 내려오면서 비쌀 때 팔아 나가는 거죠. 비쌀 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카운트 존에 내려오면 이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전환은 어디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프리미엄 존에서 가격이 비쌀 때 아래로 꺾이고 디스카운트 존에서 가격이 쌀 때 위로 꺾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놓고 봤을 때 지금 중간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간 지점을 여기다 놓고 중간 지점을 놓고 위아래로 지금 줄다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이 중간 지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중간 지점 쪽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 참조점이 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1시간으로 보자면 여기에 지금 이 1시간 페어밸류 갭이 상향 페어밸류 갭이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오면서 지금 프리미엄 존 끝에 중간 정도 지점 약간 위에 지금 있는 이 1시간 페어밸류 갭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그 아래쪽에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이 두 개가 15분 차트에 있는 캔들이에요. 여기 15분 차트에 있는 두 개를 합치면 페어밸류 갭을 합치면 이렇게 넓게 나오게 되죠. 이 구간 전체가 지금 중간 지점에 걸쳐 있어요. 이 거래 구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구간 중간에 왔을 때 일단 이 1시간 페어밸류 갭, 그 다음에 더 좁혀서 보시면 여기 1시간 페어밸류 갭 아래에 있는 이 15분 페어밸류 갭, 그걸 이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내려가서 15분 차트를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네, 15분 차트. 15분 차트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이게 지금 아까 중간이고 아까 제가 15분 차트에 페어밸류 갭이 두 개 연달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여기 이 부분입니다. 15분 차트에서 여기가 지금 연달아 나와 있는 페어밸류 갭, 15분 차트에 나온 페어밸류 갭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1시간 차트에 있는 페어밸류 갭 아래로 내리면서 중간 지점 그 아래로 내려온다면 요 페어밸류 갭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요 그림을 놓고 여러분 이제 차트를 놓고 보시면 실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시간까지 쭉 이렇게 놓고 봤는데 이번 주에 이제 조금 후면은 장이 개장이 되겠지만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이 차트를 좀 공부를 하시면서 현재 금요일 날 거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그 중간 지점 여기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하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크게 놓고 본다면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금요일 아니고 이제 여기에 목요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저점 굉장히 큰 저점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지난 주간으로 보자면 지금 지난 주간 저점은 여기입니다. 지난 주간 저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이건 일단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 저점에서 지난 주간 고점까지를 연결해서 놓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중요한 것은 중간 지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중간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지금 뭐가 겹쳐져 있느냐? 바로 요 페어밸류 갭이 지금 겹쳐져 있죠. 그래서 이 페어밸류 갭이 지금 4시간 중간 페어밸류 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딜링 레인지 이퀄리브리엄 페어밸류 갭이라고 따로 표시를 하는데 이 거래 구간, 지난주 거래 구간 저점에서 고점 사이에 중간 지점이 나오고 그 중간 지점에 딱 겹쳐서 나오는 페어밸류 갭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거래 구간을 이제 찾을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거래 구간을 찾을 때 거래 구간 찾는 게 굉장히 경험도 좀 필요하고요. 또 차트를 볼 수 있는 눈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래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거래 구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거래 구간 파악하는 데서 실패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거래 구간을 일단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중간 지점도 맞고 그 다음에 거기에 OTE 존도 맞는 거죠. 거래 구간 파악이 실패하게 되면 중간 지점도 틀린 거고 그 다음에 OTE 존도 당연히 틀린 거죠. 그래서 중간 지점에 내가 OTE 존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진입할 거야 라고 만약에 계획을 세우셨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 거래 구간 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설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팁은 뭐냐면 여러분이 거래 구간을 파악할 때 그때 그 거래 구간의 중요한 지점 있죠. 제가 중요한 지점으로 포인트해 드리는 게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중간 지점, 두 번째는 OTE 존입니다. 물론 이 OTE 존도 지금 이게 상향 움직임이냐라고 봤을 때 OTE 존은 디스카운트 존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게 하향 움직임이다라고 봤을 때는 프리미엄 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바이어스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한 거래 구간 잡는 거죠. 그래서 거래 구간을 일단 상향이라고 보고 잡았을 때 그 거래 구간의 중간 지점에 주요한 참조점들이 주요 참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시간 아니면 4시간 아니면 일간까지 거기에 주요 참조점이 겹쳐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그렇죠. 지난 조항 같은 경우 여기에 주요 참조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그러니까 거래 구간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놓고 보시면 딱 중간 지점에 지금 여기 페어밸류 갭이 겹쳐져 있죠. 이게 H4, 4시간 페어밸류 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 구간의 파악은 타당하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다. 이게 맞을 확률이 높다.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 지난 주간 저점과 고점이니까 당연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래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더불어 뭐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H4 상향 페어밸류가 겹쳐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큰 확증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이 중간 지점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면 이제 이 OTE 존도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트레이딩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가격이 시작돼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OTE 존까지 내려올 수 있다면 여기에서 트레이딩 설계를 하신다면 굉장히 성공률이 높겠죠. 물론 이제 이건 시장이 이번 주에 쭉 진행이 되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건 염두에 두시고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주간으로 내려올 때까지 사실 기다리기는 힘들죠. 그 전에도 충분히 기회가 되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거래 구간을 좁혀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금요일 날 거래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으니까 일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좁혀 들어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중간 지점에 겹쳐져서 나오는 중요한 이 페어밸류 갭이라든지 오더블럭이라든지 또 이런 불균형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OTE 존에 또 다른 뭔가가 나오는가 하는 걸 보게 되겠죠. 여기 OTE 존 같은 경우는 이것만 보더라도 H4 차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이 유동성 저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지난 유동성 저점 흡수한 후에 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넓게 거래 구간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조금씩 좁혀 들어가시는 거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좁혀 들어가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차트에서 진입할 때 매크로 타임 있죠. 50분에서 10분까지 매크로 타임이 딱 있으면 매크로 타임이 시작될 때 매크로 타임이 시작될 때 직전에 나와 있는 거래 구간을 봅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나와 있는 거래 구간에 지금 어느 포인트에 지금 있고 프리미엄에 있느냐 디스카운트에 있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상향하는 쪽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지난 유동성 흡수하고 돌이킬 때 이 거래 구간 지금 매크로 직전에 있는 거래 구간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다고 올라가느냐 매크로 직전에 나와 있는 거래 구간에서 그 다음에 파악할 때 OTE 존은 어디 있느냐 이것까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트레이딩을 이제 들어갈 때 진입하는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기 때문에 이 실수를 줄이는 거죠. 오류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더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실행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트레이딩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또 진입 포인트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는 적어지고 리워드는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제가 뭐 H4까지 줄여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H1도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트레이딩 쭉 제가 이번 주간 전망하면서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디스코드 채널이나 우리 미라클 차트 라이브 클래스 통해 가지고 워크샵을 하든지 아니면 강의를 따로 만들든지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좀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디스코드에 그 Q&A란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게 쌓여가 나가면 그 질문들이 좀 쌓여 나가면 한 주에 한 번씩 그걸 같이 좀 라이브로 소통하면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내일 장이 개장되면서 새로 일간 전망하면서 필요한 부분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다 잘 이해되셨어요? 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 데이터들이 있는 거 아시죠? 보시면 이거 일단 지우고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화요일에 PMI 있죠. 화요일 9시 45분에 PMI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9시 반, 8시 반에 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10시에 뉴스가 나오는데 뭐 PMI는 특이하게 9시 45분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월이 12시 35분에 이제 연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GDP, 파이널 GDP 나와요. 이것도 이제 사실 시장에 영향을 꽤 끼칩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겹쳐 있는 게 unemployment claim, 이건 매주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실업 수당 청구 건수죠. 지금 이제 시장은 어차피 계속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이제 갔지만 중요한 건 이제 노동 시장과 그다음에 이 금리 사이에 이제 인플레이션 사이에 이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 페드의 중요한 역할이 그 중에 이제 지금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노동 시장입니다. 노동 시장이 지금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unemployment claim이 있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요일에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 PC 데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PC 데이터 8시 반에 나오니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10시에도 UOM, 그러니까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죠. 이때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오렌지 폴더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의외로 레드 폴더로 분류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만약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금요일 날 마지막 나오는 뉴스라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시장이 좀 그 변동성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런 주요 경제 뉴스 발표 일정 보시고 이런 포지션 잡을 때 요 뉴스를 고려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또 저한테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뉴스 페어밸류에 보시면서 뉴스 페어밸류에 나오는 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혹시 뭐 이번 주에도 트레이딩 진행되면서 뉴스 페어밸류에 의미 있게 나온다면 그거 가지고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 보고 또 그것도 좀 같이 설명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보시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프리미엄 전략 리뷰 안에서 여러분 같이 소통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여기 Q&A 라인에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고 좋은 트레이딩 있으시면 이 회원 차트 공유방에 같이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닌자 트레이더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좋은 트레이딩 하시고요. 또 내일 함께 디스코드 또 유튜브 뭐 등등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잘 주무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